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다가 용종 하나 있어서 뗐습니다 라는 말 정말 자주 들으시죠? 가입하신 약관에 따라 암 진단비 형태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상담하면서 참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아리 팀장님, 건강검진 할 건데 이거 실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실손의료비 약관을 보면 단순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무 증상도 없는데 단순히 주기적인 예방 차원에서 스스로 예약하고 간 검진은 실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치료 목적의 검사는 실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어딘가 불편해서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과 판단하에 검사를 받았다는 흐름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소화기 계통에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병원 진료 시에 요즘 들어 부쩍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데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까요? 처럼 증상을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청취하고 그럼 내시경 한번 진행해 봅시다 라고 판단해서 검사하도록 유도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의사의 권유 소견이 기록으로 남아야 실비보험 보상을 고려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럼 이 근거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병원의 진료 기록부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적히는 상병 코드, 즉 질병 분류 코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불량 K30 같은 증상 코드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단순 예방이 아니라 증상에 따른 치료 목적인 검사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증빙이 끝났다면 이제 청구를 하셔야겠죠? 실비보험 청구할 때 복잡한 서류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만 준비해 주세요. 바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깔끔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단순 예방 검진은 실비 청구가 어렵지만 의사의 소견에 따른 치료 목적의 검사는 증빙 서류, 즉 영수증, 세부 내역서를 통해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생각보다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용종을 제거하는 처치를 받으셨다면 이때는 서류를 하나 더 챙기셔야 해요. 바로 수술 확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종 하나 떼어냈습니다 하면 다 똑같은 과정인 줄 아세요. 그냥 검사 받다가 슬쩍 뗐으니까 가벼운 처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약관상 단순 조직 검사, 생검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용종 절제술, 수술을 한 건지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단순 생검, 조직 검사는요.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을 보다가 모양이 다소 특이한 세포를 아주 살짝 꼬집어서 떼어내 검사를 보내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 단계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약관상 수술비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용종 절제술은 의료기구를 사용해 용종을 잘라내고 지혈까지 마치는 명백한 치료 목적의 처치입니다. 의료법상 정식 수술행위에 해당하죠. 그래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확인을 해보시면 대장경화 폴립 절제술 같은 정식 명칭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생검이 아니라 이렇게 용종을 완전히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셨다면 실비 서류만 챙기지 마시고 병원에 요청하셔서 수술 확인서를 추가로 꼭 같이 발급받으시길 권합니다. 가입해두신 질병 수술비 담보가 있다면 실비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서류 한 장에 따라 보상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드리자면 용종을 완전히 잘라내는 용종 절제술을 받았다면 의료법상 수술에 해당하므로 실비 청구 외에 가입하신 수술비 보험금도 중복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조직검사 결과지예요. 제거한 용종은 병원 현미경을 통해 진짜 정체가 뭔지 정밀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양성 혹인지 아니면 위험한 세포가 섞여 있는지 판별하기 위해서죠. 이 조직검사 결과지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질병이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서류가 됩니다. 결과지를 열어봤을 때 그냥 단순 양성이면 수술비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만 만약 영어로 하이 그레이드, 제자리암 혹은 경계성 종양을 뜻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보험사 기준상 유사암이나 제자리암 진단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 중 자주 발견되는 대장 점막 내암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 점막층까지만 있고 깊게 침투하지 않은 초기 상태를 말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똑같은 대장점막 내암 기준을 두고도 가입 시기나 보험사 약관 분류에 따라 어떤 상품은 일반암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또 어떤 회사는 유사암, 소액암으로 취급하여 지급률을 낮춰두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일반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인데 유사암은 20%인 1천만 원만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내가 받은 진단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수령의 차이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또한 세포 모양이 다소 모호한 경계성 종양이나 고도 이 형성증 같은 문구가 적혀 있을 때도 약관의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단순히 암 보장됩니다 라는 말만 믿고 덜컥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그 보험사가 대장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제대로 인정을 해주는지 아니면 유사암으로 분류하는지 반드시 눈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암보험 하나 있어 하고 안심을 하실 게 아니라 어떤 코드로 진단이 나와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빈틈없이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서류에 적힌 진단 코드와 결과지 문구가 약관상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줄로 핵심 요약해드리자면 용종 제거 후 발급되는 조직검사 결과지 상에 하이그레이드, 제자리 암 등의 문구가 있다면 수술비를 넘어 수백, 수천만 원의 유사암 진단비 지급 대상인지 암 진단비 지급 대상인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딱 3가지로 깔끔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검진 하실 때 단순 예방 목적이 아니라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 가셔서 배가 아프다, 소화가 잘 안 된다처럼 증상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했다는 기록을 남기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내시경 하다가 용종을 제거했다면 그건 치료 목적의 명백한 수술입니다. 의료법상 수술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내가 가입한 수술비 보험금까지 중복으로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병원에서 수술 확인서를 꼭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해요. 마지막 3번째, 용종을 떼셨다면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결과지가 단순 양성목인지 제자리암이나 유사암인지를 판가름해 주거든요. 만약 결과지에 하이그레이드나 제자리암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면 단순 수술비를 넘어 암 진단비나 유사암 진단비까지 추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유지하고 있는 보험들이 실제 제값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싶으시거나 최근 건강검진에서 제거한 용종 서류로 진단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다행히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인 3년 이내의 기록이라면 지금이라도 검토가 가능하니까요. 단순히 보험이 있다는 사실보다 내 약관에 맞게 제대로 보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남긴 링크나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차분하고 상세하게 무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이번에 건강검진 하면서 용종됐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몰라서 아까운 보험금 다 놓치고 계실 지인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숨은 보상금을 꼭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 속속의 김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